오늘도 미국 증시 모두 좋았습니다. 특히 금리 결정 나오고 동결했죠. 나오고 성명서 공개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상승폭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 멘트를 했을까? 그 멘트는 조금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부터 좀 볼게요. 다우지수 0.7% 상승을 했고요. S&P 500 1.1, 나스닥 지수는 1.6%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1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그냥 내용만 딱 보면 오히려 매파 색채가 강했어요. 뭐 국내에서도 많이들 다루고 있으면서 뭐 비둘기적 발언으로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결과를 보고 짜 맞춘 거고 사실 그냥 딱 보면 매파 색채가 강하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 내용 지금부터 볼게요. 일단 기준금리는 우리 예상대로 동결은 했습니다. 만장일치 동결이었어요. 그래서 5.25와 5.5%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성명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서 연준에서는 훨씬 더 이게 강하게 표현을 바꿨어요. 지난 회의 때는 경제 성장이 견고한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분기에 우리 경제가 강한 속도로 확장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라고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 목표치에 도달을 하려면 경제가 좀 침체돼야 되고 고용시장이 좀 둔화돼야지 우리 인플레 목표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멘트를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경제성장이 강한 속도로 확장됐다라는 건 그쵸. 이게 그렇게 좋은 멘트는 아닙니다. 플러스 일자리 증가는 연초 이후 분명히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도 위에 경제에 대한 분석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나마 반갑게 여겼던 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가계와 기업들이 금융 환경이 이제 긴축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높아지고 신용 조건,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금융 환경의 긴축이 결국은 가계와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그게 우리 경제 상황, 고용, 인플레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 기다리던 멘트가 바로 요거인 것 같아요. 결국 지금 국제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시장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래서 금융 환경, 신용 조건이 긴축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시장이 원했던 그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겠다. 이게 이제 끝인가 보다. 금리 동결로 가다가 이제 끝나나 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멘트들은 비슷했어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까지 아직 갈 길 멀어. 늘 했던 말. 12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우리 내리지 않았어. 우리 계속 데이터 보면서 할 거야. 이것도 늘 했던 말. 그죠? 거기에다가 현재 우리 금리나 전혀 고려하는 사항이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강력하게 지표가 나온다면은 우리 언제든 또 추가 금리 인상할 수 있어. 우리 이거 멈춘 거 아니야. 그쵸? 멘트 자체 이런 것들은 다 오히려 매파성이 강했어요. 본인은 그 늘 매파의 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면이 다분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장에서 원했던 그 하나. 그래 그동안 연준 인사들이 또 얘기했잖아. 시장금리 올라가면 그게 인플레를 낮춰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동안 밑밥들을 깔아줬기 때문에 요 한 줄이 시장에서는 어떤 희망의 빛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 지금 83%로 보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83명이 12월에도 금리 동결할 거야 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일 텐데요. 이게 하루 전만 하더라도 69%였거든요. 동결 확률이. 근데 이게
회의 끝나고 나서 83%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전문가들 월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 좀 봤더니요. 글로벌 X의 다마닉 단테스 이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최근 금리 상승을 고려할 때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 낮아. 우리 앞서서 했던 말 그 말입니다. 하지만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세넥 전략가는 뭐라고 했냐면 시장은 연준에 대해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지금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잘 안 잡히고 있고 이 인플레가 계속해서 또 높아진다면 어느 시점에서든지 연준은 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계속 이거를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또 이런 경고가 나와야 균형이 잡혀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12월도 동결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은 끝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면서 시장에서도 투자 심리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금리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제 앞으로 국채 발행 계획을 공시를 한 건데 이게 사실은 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매번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지금 아무래도 국채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 높고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던가 이런 부채 부담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미국 정부가 11월 15일까지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게 한 1,022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갑자기 돈 만들어서 갚을 수 없으면 결국은 정부는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로 갚죠. 그래서 차환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12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1,120억 달러 중에 1,022억 갚고 나면은 98억 달러 요거는 또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꼴이죠. 그래서 3년 만기, 10년 만기, 30년 만기 국채 각각 얼마 구매씩 우리 다음 주에 입찰할 거야, 발행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국채 발행 증가 속도가 확실히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게 요 수치들로 좀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는 좀 안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부에서 발표한 것은 아무래도 금리도 계속 높아지니까 우리 개인들만 힘든 거 아니에요. 국가도 빚이 많기 때문에 이자 부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증가하는 부채 부담과 이자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 규모를 좀 확대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모 그리고 오히려 이 발행 규모 속도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에서 안도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7% 수준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일보다 한 13bp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10년물도 그렇고 2년물 금리가 또 오랜만에 5%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오늘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고용 지표가 많았는데요. 10월 ADP 고용 변화, 요거는 이제 민간 기관이 발표하는 고용 지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나올 고용 보고서 그 사전 예고 방식으로 저희가 그냥 참고를 하면 되는데요. 요게 예상보다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뜨겁기는 해요. 여전히 뜨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좀 조금씩은 식고 있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게 좀 지표가 엇갈렸어요. 혼조됐어요. 9월 9인 이직 보고서 상에 지금 기업들이 우리 사람 뽑을래라고 계획하고 구인 공고하고 이런 것들 일자리 요게 한 955만 건으로 요게 또 집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월보다도 늘고 예상보다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사람을 뽑는 그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됐죠. 그래서 고용 지표 자체는 약간 엇갈리기는 했는데 오늘은 다들 FOMC 회의에만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혼재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하나 또 10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제조업 경기는 확실히 조금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기준선이 50이니까. 그래서 제조업 경기는 확실히 좀 안 좋구나라는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은 요즘 계속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나온 게 아니라 등락달락하니까 하나의 추세로 봤을 때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조금 어렵구나 이런 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